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탐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더레드 탐정 대표 주서빈입니다. 유튜브 더레드 탐정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많은 업계들이 있듯이 탐정 쪽은 네. 남자가 더 많이 하긴 하잖아요. 네. 여자 탐정이 어느 정도 있어요? 별로 없어요. 아, 몇 명 정도 있어요? 제가 뭐 아는 분만 한 5명 정도? 그 탐정은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또 어떻게 하다가 탐정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전에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네. 제가 바로 전에 키즈 카페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전혀 상관없네요. 네. 네. 코로나로 좀 힘들어가지고 예전에 경찰 공부했던 거 살려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탐정 길 해봐도 괜찮겠다 해서 네.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처음에 일을 알아야 되니까 탐정 교육을 받던 아니면 직접 회사에 들어가서 배우던 이렇게 해서 일을 일단 알아야겠죠. 네. 그럼 이제 회사에 들어간 케이스.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운 케이스예요. 그러면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탐정들은 네. 월급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돼요? 한 900 정도까지 벌었었어요. 그럼 지금은 더 버시는 거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하니까 수익이 좀 더 되긴 하죠. 와, 그러면 현장에 처음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내가 준비가 되긴 했지만 막상 첫 의뢰를 봐서 진행을 할 때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적응하기 좀 힘들어요? 대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따라다니고 뭘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처음 들어간 사건은 문을 보고 9시간을 그냥 대기를 하는 거였어요. 네. 대상자가 나오는지 네, 봐야 되니까 생각보다 너무 정적인 거예요. 생년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놓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2인 1조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문이 2개면은 사람이 2명이어도 각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나오다가 꼭 화장실을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아야 되고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럼 이건 적응하기 오래 걸렸다 하는 것들도 있나요? 항상 사건 들어가기 전에는 떨리는 마음은 아직도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사건은 있어도 똑같은 사건은 없다고. 그쵸, 그쵸. 네. 다 케이스가 다르고 대상자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언제나 늘 떨려요. 그럼 의뢰 오는 건이 아무래도 불륜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결혼하는 커플이 한 5만 명 커플이었고 근데 이혼하는 커플이 반인 거예요. 그만큼 의뢰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의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달에 거의 쉴 새 없이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제가 편견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여성분이시니까 업계에서 편견이나 오해가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경험하신 게 좀 있으신가요? 이렇게 대놓고 경험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생각 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을 해보면 여자가 하기가 훨씬 편해요. 아무래도 모르게 따라가야 되는데 네. 남자가 따라가다 보면 특히 대상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많이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그 현장에서 일할 때는 보통 어떤 복장을 입으세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입어요.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장을 입고 동네에서 가정주부를 봐야 된다. 그러면 동네에서 편한 복장으로 입어요. 슬리퍼도 신고 그냥 동네 다니는 것처럼. 네. 처음에 저한테 인터뷰 의뢰 주셨을 때 되게 흥미로웠던 게 자동차 관계. 그거는 되게 생소했거든요. 자동차 관계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다녀보니까 차에서 사랑을 나누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데나 주차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데나 주차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집 지하 주차장 조명이 이렇게 환하게 들어오고 심지어 그 차는 썬팅도 연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또 즐기시는지 뒷좌석에서 하시더라고요. 본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아니죠? 상간자의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그럼 사전에 말씀하실 때 성지 비슷한 곳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무슨 공원? 인천에 있던 공원이었는데 거기 주차장이 그렇게 성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데인지 모르고 대상자가 가니까 따라간 건데 한참을 안 나와요. 그래서 내리는 걸 못 본 건가? 하고서 기다렸죠. 이제 올 테니까 차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한 1시간쯤 뒤 내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주변에 차들을 둘러보니까 차들이 이제 흔들리고 다 안에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몇 시대가 가장 많아요? 11시에서 1시 이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아, 11시, 1시도 조금 위험한 시간대일 것 같은데. 그분들은 거의 다 그런 쪽으로 오신 차들이어가지고 서로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대상자의 차 가까이 대고서 지켜봤었는데 제 차만 빼놓고 다들 널찍널찍하게 이게 룰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잘못됐구나. 조금 나도 멀리 떨어져야겠구나. 그러면은 실내에 들어가서 관계를 나눈 사람들보다는 자동차에서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이 더 체증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어때요? 오히려 자동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안 보이고 체증하기가 좀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의뢰인은 보조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의뢰인이 오셔가지고 동영상 켜고 문을 열었더니 남자 여자 채로 있었죠. 그 현장을 보면은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너무 오래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의뢰인분들 현장에 오시게끔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처럼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 저희가 문을 열고서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그쵸. 근데 그거 외에는 웬만하면 만류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현장을 잡힌 거잖아요. 반응들이 어때요? 완전 그거는 빼박인 상황이잖아요. 뭐 처음엔 엄청 놀라고 그리고선 수긍을 하죠.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제 각서 쓰라고 하면 순순히 다 쓰고. 네. 그걸 다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벗고 있는 거 찍어도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제출을 하는지 블러 처리를 해서 제출을 하는지 상관은 없대요. 근데 이제 블러 처리를 안 하고서 제출을 했을 때는 판사분이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조금 보기 불편한. 다음부터는 블러 처리를 좀 해서 제출을 하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증거 수집으로 인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저희가 증거를 채증을 했지만 법원에다 제출을 할 때는 탐정한테 의뢰를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본인이나 이제 지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죠. 그럼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채증이 조금 힘든데 채증하기 좀 쉬운 데가 있어요? 쉬운 데는 그냥 모텔 가는 게 가장 쉬워요.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찍으면 얼굴 나오고 모텔 로고 나오고 하면은 이제 완벽하죠. 그러면은 정황상 증거로 인정을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장소도 있었나요? 본인 집. 와이프가 아기를 데리고 친정을 가겠다고 했어요. 일부러 자리를 비워준 거예요. 증거 채증하기. 의뢰한 상태구나. 의뢰를 지금. 한 상태예요. 남자의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 지하 주차장에 여자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런 케이스는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또 아이도 있었거든요. 뭐 아이 막 장난감이랑 집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곳에 상간녀를 데려와서 자고 나오는 거는 좀 저도 충격이었어요. 통상 불륜을 채증하려면 의뢰한 날짜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케이스마다 달라요. 운 좋으면은 첫날에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열흘 동안 했는데도 안 나와서 없나 보다 했는데 마지막 날 나온 사건도 있고. 꼭 의뢰를 했는데 정말 깨끗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확실하다 100%다 해서 들어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사건도 있고 그냥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했는데 바로 나온 사건도 있었고. 그럼 서빈님이 워낙 많은 커플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심했다 했던 불륜도 있었어요? 들어갔는데 첫날 들어가고 다음날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바뀌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 사람들은 돈도 많고 그러겠죠? 맞아요. 그분 되게 제력가였고 차가 4대였어요. 롤스로이스, 부가티, 페라리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뭐 비싼 차들 4대, 여자도 4명. 근데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좀 유명인들도 다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까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하죠. 네. 그렇지만 비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있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있긴 있죠.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양육권을 찾고 싶어가지고 의뢰를 주신 의뢰인이 계셨어요.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분을 저희가 보니까 아이를 본인이 보지 않고 부모님한테 맡기고 본인은 나와서 다른 여자랑 즐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채증을 해서 양육권을 찾아와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뿌듯함을 느끼죠. 그럼 일을 하시다가 못해 먹겠다 했던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의뢰를 받게 되면 그분의 삶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의 생활과 그분의 생활의 갭 차이가 많이 느껴질 때. 경제적으로? 네, 저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니까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진짜 종종. 그럼 3년 동안 탐정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남자분이 바람을 핀다 하면은 아내는 살이 찌고 외모 관리가 안 돼 있고 만나는 여자는 얼굴이 예쁘고 몸매도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일 하기 전에. 그런데 반대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외모만을 보고서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는 건 아니다. 뭔가 본인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런 것 때문에도 외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 마음을, 아내 마음을 잘 헤아려 줬는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탐정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타를 잘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 대상자가 갈비집에 가요. 그러면은 그 갈비 냄새를 맡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숙소로 갔다. 그럼 숙소 앞에서 저희는 또 굶으면서 또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벌겠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 현타가 오거든요. 그거를 잘 이겨내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탐정 업계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시선들이 많으신데 앞으로는 좀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